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더욱 강력해진 투자 서바이벌 시즌3. 어제 동료가 오늘은 적으로. 매매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김나엘. 이정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투자 서바이벌 시즌3 모든 대결을 마친 날이죠. 네, 이번 시즌은 유독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즌의 트레이드 마크인 팀전으로 시작했다 보니 예선부터 절반이나 탈락하는 등 아주 스펙타클한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욱 치열했고 흥미로웠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늘 응원해 주시고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무료 이벤트 2개나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본선에 진출한 파트너 20분이 뽑은 내년 핵심 유망주와 이번 시즌 우승자의 무료 체험, 또 교육 혜택까지 준비돼 있고요. 또 이제 곧 시상식이 진행되는데요. 시즌3 최종 우승자 마치는 이벤트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진짜 주식 3부 홈페이지로 입장한 후에 시즌3 이벤트 게시판 공지글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과연 이번 시즌의 투자왕은 누가 됐을까요? 투자 서바이벌 시즌3 시상식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드디어 결전의 날입니다. 오늘까지 10분의 우리 최고의 전문가분들의 대결이 펼쳐졌는데요. 드디어 오늘 그 1위, 2위, 3위의 수상자들이 발표가 있습니다. 네. 자, 시즌3까지 저희가 왔어요. 이번 시즌3는 어떤 기억이 있으신지. 이번 네. 시즌3는 팀전이었다 보니까 팀전. 실력뿐만 아니라 운까지 너무나도 중요했던 시즌이지 않았나 그렇죠. 싶습니다. 흑팀과 백팀으로 나눠져서요. 네. 한국경제TV의 모든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서 팀전을 저희가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긴 팀은 무조건 다 올라가고요. 진 팀에선 상위 5분만이 올라와서 본선을 치르게 됩니다. 그 본선 끝에 이제 10분이 결승에 올라가서 이 대국이 펼쳐졌는데 저는 또 이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과연 흑팀에서 수상자가 있을지도 네, 좀 큰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제가 흑팀 매니저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솔직한 마음으로는 흑팀 팀원들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100팀 15분이 올라왔고요. 네. 흑팀에서는 불과 5분이 올라왔는데 네. 과연 오늘의 우승자들 안에 흑팀이 포함되어 있을지 이 부분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네, 이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시즌3까지 쭉 달려왔고요. 이제 시즌3가 끝나고 나면요. 다음 주부터 우승자 특집이 이어집니다. 그렇죠? 네. 오늘 시상을 하신 우승자분들이 한 주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요.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왕중왕전이 펼쳐집니다. 정말 더킹 시즌 1, 2, 3에서 우승을 하신 분들만 모아서 2025년도 최고의 주식왕은 누구인지 뽑아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즌 3의 우승자 또한 정말 어마어마했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상하셨던 분들이 올라오셨나요? 네,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응원하던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요? 과연 어떤 그분들이 분이신지. 올라왔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말해볼까요? 어떤 분인지? 네. 저희가 어떤 분인지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들이 먼저 알게 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럼 바로 저희가 3위부터 한번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과연 3위는 어떤 분이 차지하셨을지 3위는 우리 나엘 앵커가 네. 발표해 주시죠. 네, 투자 서바이벌 시즌 3 3위 공개합니다. 네. 3위요. 지금 본선에서 예선에서는 중위권으로 출발을 했지만 본선에서는 무려 종목 수익률 40%대를 기록하면서 2위까지 반등을 했고요. 그래요?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무려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럼 3위 준비된 화면이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3위 공개합니다. 자, 투자 서바이벌 시즌 3 3위는요. 바로 김동엽 대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김동엽 대표는 100팀이셨습니다. 네. 김동엽 100팀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앞에 서주시고요. 자, 우리 김동엽 대표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시즌 3까지 쭉 오면서 트로피의 변화는 없네요. 그렇죠? 네. 자, 김동엽 대표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우승 소감, 3위의 소감을 아, 말씀해 예. 주시죠.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네. 저도 이 자리에 설 줄은 미친 척 몰랐는데, 자,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 한 2달을 돌아보면 운이 억세게 좋았던 걸로 기억나는데 운도 계속 쌓이면 실력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오늘 바탕으로 해서 실력을 더 정진하고 또 다음번 대회가 있다고 하면 더 높은 등수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너무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 김동엽 대표 축하드립니다. 축하의 박수 다시 드리고요. 자, 김동엽 대표님은 날을 잡으셨어요. 어제 날을 잡으셨고 네. 역전의 명수였다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싶었고요. 오늘 아마 김동엽 대표님의 매매를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겠지만 1등, 2등, 1위, 2위 하신 분들이 벌벌벌 떨었던 하루였습니다. 김동엽 대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셨는데 100팀에서 편안하게 올라오셨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100팀에서 올라오신 다음에 본선과 결승인데 어느 때가 제일 힘드셨나요? 제일 힘든 건 사실 오늘 오후가 제일 힘들었던 오늘 것 오후.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뭐 이따가 얘기를 더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피날리는 한 3시간 정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저희가 시상을 했기 때문에 시상하면은 우리가 늘 항상 하는 말들 있죠. 지금 이 순간 누가 가장 생각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연히 이 방송 전혀 안 보고 있을 저희 와이프가 생각이 그래요? 나고요. 어저께 날 잡은 우리 딸내미도 생각이 납니다. 아, 그래요. 자, 우리 김동엽 대표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김동엽 대표님이 3위 예상하셨나요? 아니요. 아, 예상 못하셨어요? 네. 근데 저는 이번 시즌 3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존에 시즌 1, 2에 계시던 분들 중에서도 또 이제 다시 시즌 3에 도전하셨잖아요. 네. 다크호스가 너무 많은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승자는 100팀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보란 듯이 일단 3위에 김동엽 대표님이 차지를 해주셨고요. 나엘 씨가 기대하고 계신 분은 몇 위인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기대하고 있는 분은요. 네. 일단 힌트를 드리자면 그래 힌트 주세요. 시즌 1, 2에서 늘 1, 2에서. 중요한 문턱에서 좀 탈락의 고배를 좀 마셨던 소위 말하는 분이셔서 네. 소위 말하는 저희가 상이 있다면 드리고 싶은 아차상. 아차상 네. 드리고 싶었던 네. 분인데 네. 그분이 1위를 하셨을지 2위를 하셨을지 이분이 늘 항상 문턱에서 아차하신 다음에 소주를 한잔 하시면서 늘 항상 전화를 했다는 후문이 있긴 한데 과연 등수 안에 들으셨을지 아닐지 오늘 또 기대를 해보면서 자, 그럼 바로 2위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2위. 2위는 어떤 프로필이 있는지 2위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2위는요. 예선 3위, 예선 3위? 본선은 4위입니다. 결선은 무려 2위를 차지했죠. 네. 시즌 내내 큰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상위권을 유지한 참가자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투자를 유지했다. 네. 그게 과연 어떤 기술이고 어떤 내공인지 이분을 보시면 아마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진짜 주식 시즌 3 매매 전쟁 대국 영예 2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위입니다. 투자 서바이벌 시즌 3 2위는요. 자, 바로 우리 강재현 대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재현 대표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네, 트로피와 꽃다발 받아주시고요. 자,
강재현 대표님 사진 좀 찍어주고 계시죠 지금? 네, 우리 강재현 대표님 감사의 인사, 소감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익률대회를 참가를 하면서 사실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대형주 매매로 충분히 입상할 수 있다. 이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만족한 성과를 낸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상을 하나 또 받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강재현 대표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강재현 대표는 저희뿐만 아니라 현대 쪽에서도 좀 상을 좀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강재현 대표의 주요 종목들 보면은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유야 뭐 이쪽 현대 쪽으로 쭉 종목을 배치하셨고 일단 대형주입니다. 네. 수익률 대회에서 대형주 위주로 우승을 한다는 거, 순위 안에 올라온다는 거 저 처음 봤거든요. 어렵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사실 자신은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한동안 저는 운용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계좌 수익률로는 사실 자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이제 대형주의 매력 중에 하나가 손실을 크게 안 낸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손실을 안 내고 수익을 잘 뽑아낸다면 결국 누적 수익률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자신 있었는데 항상 주변에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형주로 수익률 게임에서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었고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요. 보란 듯이 보여주셨는데 또 하나 깜짝 놀랄 일은요. 우리 네. 강재현 대표는요. 바로 흑팀입니다. 5분 중에 한 분으로 올라온 맞아요. 흑팀. 총 전문가 한국경제TV 모든 전문가 중에서 흑팀 유일한 5분만이 네. 결승에 올라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강재현 대표고 2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흑팀 감독님께 한 말씀 하시죠. 저희 흑팀 감독님이 두 분이셨는데 네. 이동근 대표님과 이강문 대표님. 이강훈 대표 네, 두 분이죠. 근데 딱 그 얘기를 하셨었어요. 우리가 팀전은 졌는데 우승자는 이 중에서 나올 거다. 흑팀에서 나올 거다. 그 말이 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2위를 하셨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나희 씨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너무 자랑스럽고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흑팀 매니저였잖아요. 흑팀 매니저였죠.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강재현 대표도 지금 가장 생각나시는 분 누가 있을까요? 저희 와이프죠. 지금 보고 계실까요? 그 반반인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전문가분들의 집에서는 저희 방송을 잘 안 보세요. 그렇죠? 네. 네. 자, 지금 보신다라는 믿음 하에 네. 한 말씀 해주시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개인적으로 요즘 조금 몸이 힘들어서 고생을 좀 했었는데 와이프가 워낙 옆에서 잘 도와줘서 결승까지 무난히 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맙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감사합니다. 네, 보통 이렇게 맨 끝에 한마디 하잖아요. 네. 3글자짜리. 늘 사랑한다는 말은 하고 살아서 네, 알겠습니다. 자, 2위를 차지하신 우리 강재현 대표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벌써 2위까지 발표를 했는데 네. 이제 1위만이 남겨두고 네. 있습니다. 이번 수익률 대회에서 수상을 하신 분들은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어마어마한 선물이 네. 준비되어 있고요. 시청자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벤트도 아직 끝나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 중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1위가 발표되기 이전까지 그렇죠.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진짜 주식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시즌3 최종 우승자 맞추는 이벤트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그 당첨이 되신 분들에게는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10초 후면 늦어지니까요. 지금이라도 네. 클릭을 하셔서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긴장되시나 봐요. 떨어지셨어요. 다리가 이렇게 흔들리네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1위만을 저희가 만나봐야 되는데 1위는 글쎄요, 이분이 1위를 하셨네요. 그렇죠? 이분에 대한 소개를 좀 도와주시죠, 먼저. 이분은 제가 한 단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단어. 네, 대기만성형 참가자다. 대기망선형?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어렵습니다. 네, 네, 끝까지 네, 끝까지. 힘을 내면 기회가 내면? 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그만큼 준비를 네. 많이 하셨고, 네. 그래서 이번에 기회를 기회를 잡았다. 잡으셨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이분 참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분에 대한 소개 더 도와주시죠. 이분은 어떻게
어떤 플레이를 하셨는지요? 궁금합니다. 네, 이분은요. 종목 합산 수익률이 무려 와우. 490%입니다. 예선에서는 4위였고요. 본선에서는 3위였고 이번 결선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숫자네요. 네,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업해서 올라가는. 네,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우상향 곡선의 주인공이다.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눈치채실 것 같으니까 저희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영예의 1위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자, 투자 서바이벌 시즌3 영예의 1위입니다. 안인기 파트너 축하드립니다. 네. 안인기 대표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인기 대표님이 네, 드디어 한국경제TV에서 1등의 전문가로 올라서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일단 소감의 말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또 뜻깊은 상을 주셔서 우리 한국경제TV 임직원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 말씀 드리고요. 지금 시청자 하시는 모든 투자자분들 사실 최근에 시장이 만만치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건강하고 또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한국경제TV를 대표해서 열심히 좋은 전략, 시황, 종목들로 계속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안인기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혹시 네. 나엘 씨가 기다리셨던 분이 이분이신가요? 맞습니다. 오. 왜 우리- 이렇게 기다리셨어요?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를. 네네. 네, 그 문턱에 고배를 마셨던 그분이셨기 때문에. 네. 이게 그냥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노력 이상의 무엇인가 있어야지. 왜냐하면 네. 이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꼽히는 우리 전문가들과 대결을 펼치는 거기 때문에 그 노력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깜짝 놀랄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우리 안인기 대표는요, 바로 흑팀이었습니다. 오. 이러면은 결국은 자랑스럽습니다. 가지야. 결국은 흑팀에서 두 분이 네. 1위, 2위를 차지하시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안인기 대표님 축하드리면서 자, 안인기 대표님 지금 누가 제일 생각나세요? 한국경제TV 현승윤 대표님이 가장 생각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저랑 같이 매일매일 매매하고 있는 네. 우리 VIP 가족 여러분들 너무나 늘 꾸준하게 또 계좌 상승 잘 만들어 가시느라고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그래요. 뭐 가족들은 생각이 안 나시나 봐요, 이 시간에. 네. 부모님 다 TV 보고 계실 것 같고요. 네. 또 우리 와이프랑 또 애들 2명 아빠 응원하고 있겠죠? 네. 아빠 상 받았다. 그래요. 다시 한번 안인기 대표님 축하드리면서 자, 우리 안인기 대표님 무려 수익률이 490%, 종목 수익률이 490%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셨는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으셨을 것도 같아요. 제가 예상을 해볼게요. 네. 예선이 제일 힘들지 않으셨어요? 흑팀일 때? 그렇죠. 우리 흑팀이 100팀에 밀려가지고 네. 15명 중에서 5명만 올라간다고 그렇죠. 들어가지고 그러면 무조건 5위 안에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또 열심히 또 매매해서 또 흑팀 2등으로 또 본선에 진출했죠. 그리고 본선에서도 이제 열심히 또 해가지고 또 20명 중에서 또 3위를 차지했고 그리고 또 결선도 어저께 또 약간 엎치락뒤치락 해가지고 몇몇 분들께서 또 시원하게 또 계좌 올라와가지고 조금 신경 썼는데 또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 우주의 기운이 안기 쪽으로 오는 게 아닌가. 사실 1등은요 아무리 실력이 좋다 하더라도 약간 운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래서 또 이번에 제가 좋은 일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 더 좋은 일 많이 하라는 어떤 좋은 또 것으로 받아들이고 더욱더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안인기 대표님이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안인기 대표님의 선물도 나중에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안인기 대표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자리를 옮긴 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즌 3도 저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즌 3, 시즌 1과 2에 비교했을 때 나혜 씨 어떠셨어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뜨거운 사랑 또 보내주시고 하셨는데 네. 나혜 씨의 개인적인 뭐라고 할까요?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저요. 저 일단 팀전으로 진행을 했고 흑팀 이겨라, 백팀 이겨라 이렇게 응원했던 점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노력하신 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게 돼서 더 마음에 남습니다. 기억에 그래요. 남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서 시상식은 마치고요. 잠시 후에 우리 오늘 입상하신 세 분과 함께 좀 더 무거운 이야기 혹은 좀 더 진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기훈, 김나일이었습니다. 투더 서바이벌 시즌3 매매전쟁 대국의 최종 탑3가 공개됐습니다. 이분들을 이 자리에 소개해준 종목들 어떤 걸지 참 궁금한데요. 종목 탑3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위에 김동현 파트너의 종목입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24%의 수익률이고요. Y바이오로직스가 20%, D&D 파마텍 7.3%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2위 강재현 파트너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7.6%, 현대모비스가 7%, 그리고 현대위아가 6%인데요. 자동차 업종 중심의 안정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대망의 1위 안인기 파트너의 종목입니다. 효자 종목 천일고속 무려 296%, 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18%고요. 현대차가 10% 압도적인 수익률로 시즌3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기까지 시즌3 매매전쟁 대국 시즌3 탑3의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즌3의 우승자를 맞히는 이벤트가 조금 전까지 진행됐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벤트 당첨자의 이름을 공개하겠습니다. 당첨자는 바로 아이잭님입니다. 아이잭님은 지금 이메일로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이번 시즌 우승자 안인기 파트너의 프리미엄 이용권을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은 매매전쟁 대국 최종 순위 탑3와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와 연말 투자 전략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왔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뜨거웠던 수익률 대회 1위, 2위, 3위를 차지하신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축하의 박수. 아유. 네, 자, 일단 세 분은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가장 잘하시는 세 분이 됐는데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좀 편안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치열했어요, 막판에. 안희 대표님은 좀 편안하셨죠? 안희 대표님은 사실은 어제 그제까지 현재 1위 막 이거 하셔서 그렇죠. 네. 하지만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내심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저기 10분의 결선 참여자들 모두 다 실력이 쟁쟁해가지고 그렇죠. 또 종목 집중했던 종목이 시원하게 올라가면요. 맞아요. 언제 순위가 뒤집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네. 2주 달렸잖아요, 결승을. 맞습니다. 결승 2주 동안에 1위 자리를 몇 번 정도 놓치셨죠? 제 기억으로 한 3-4번? 그렇죠. 맞죠? 제가 10거래일 동안에 1등을 6번 했고요. 맞죠. 2등을 4번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계속 엎치락뒤치락 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편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니에요. 오늘 막판에 김동엽 대표님 보면은 뒤집혀질 수도 있을 거다. 왜냐면 어제 민경무 대표님이 김동엽 대표한테
1위라니까요. 막 이러셨거든요. 그만큼 종목 컨택이 좋았는데 그래도 현 시점 대한민국 1위입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우리 강지현 대표님. 네. 야, 대형주를 이렇게 하기 참 힘들거든요. 시장이 받쳐줬다는 생각도 좀 하시나요? 사실 시장은 별로 안 받쳐줬죠. 그래요. 저희 수익률 대회만 하면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져요. 그래서 수익률 대회를 하지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오히려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시장이 좋을 때 수익률 대회에서 막 잘 나가면 저렇게 나도 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때 어려울 때 진가가 발휘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대회가 오히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강전 대표님은 특히 대형주만으로 네. 하셨어요. 단 한 번 또 중소형주 쪽을 손대진 않았나요? 소위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잡주라고 하는 이런 종목들 손 안 대셨나요? 한 번 안 건드렸는데 네. 사실 오늘은 네. 장중에 하고 약간 흔들렸습니다. 뉴욕도 있었죠.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안익희 대표님 천일고속하고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볼 김동엽 대표님 미래에셋 벤처 투자였나요? 네. 막 이런 거 보면 막 하고 싶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딴 거는 둘째치고 이제 사실 오늘 결선 마지막 날이었는데 네. 어저께 제가 방송을 봤거든요. 음. 근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딱 어저께 잡고 계시는데 이 종목은 딱 봐도 정말 상한가 갈 것 같다. 네. 그 순간 잘못하면은 이제 좀 삐끗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중에 약간 흔들린 게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랬지만 대형주로 끝까지 참여를 해주셨는데 보란 듯이 2위에 올라오셨습니다. 대형주를 사랑하시는 분들께 짧은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형주로도 수익률 대회에 2위가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사실 이제 이번 결선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왜냐하면 이제 대형주 매매가 장단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뭐 단점이라고 하면은 좀 다른 개별주보다 상승 탄력이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제가 매매하는 대형주는 주식 선물이 있는 대형주입니다. 네. 그래서 대형주이지만 실제로 주식 선물 레버리지 효과를 한다면은 3배에서 5배 정도가 더 수익이 나는 케이스라서 사실 대형주 매매가 얼핏 생각할 때는 수익률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수익률은 계좌 수익률보다 2배, 3배 이상 그래요. 더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대형주는 굉장히 매력이 좋은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차피 이제 내년, 내후년 우리가 5,000포인트, 6,000포인트 막 이렇게 얘기한다 했을 때 네. 대형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김동엽 대표님. 김동엽 대표님이 한 6, 7분 정도를 심장을 아주 쫄깃쫄깃하게 오늘 만드셨어요. 네. 그렇죠? 지금 뭐라 그럴까 비중 자체를 공격적으로 마지막에는 실으셨어요. 그렇죠? 미래에셋 벤처 투자랑 또 어떤 종목이었죠? 비츠로셀 어제 갖고 있었고요. 그렇죠. 어제 아침 기준으로 나노팀이라는 종목을 갖고 있었는데 네. 오늘까지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제가 김동엽 대표님 뵌지도 오래됐고 세 분 다 마찬가지지만 오래됐는데 주식을 김동엽 대표님 또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근데 수익률 대회에서 잘 못 뺐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보란 듯이 사실 또 오늘 이번에 보여주셨습니다. 같은 경우는 팀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존을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개별 30명의 경합으로만 갔으면 예선에서 진짜 빠이빠이가 됐을 것 같은데 이번 시스템의 승리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덕분에 제가 왜 2주 전인가 3주 전에 나와서 그랬잖아요. 네. 회를 좋아한다 이래서 날로 먹었다 이렇게 그래요? 말씀드렸는데 덕분에 예선 통과 가뿐하게 했고 본선도 막판에 좀 힘을 내 가지고 2등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결선에서는 계속 이제 2주밖에 안 되니까 그래요. 계속 한 6, 7등 하다가 막판 이틀 앞두고서 그래도 조금 선전을 해서 잘 마감을 했다고 생각하고 1, 2등에 비할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저희 제작진도 5분마다 계속 새로 고침을 해서 순위를 확인할 정도였는데 그 와중에서도 안익희 대표님 편안했습니다. 전략 한 번만 여쭤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안익희 대표님 도대체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편안한 매매 그리고 손실이 크지가 않아요. 네. 사실은 보통 안익희 대표님은 나중에 보는 ETF도 있었어요. 네. ETF도 큰 종목, 작은 종목 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신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까 보니까 490%의
수익률도 탄생하셨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ETF를 하신 분인데 천일고속이었나요? 거기도 한번 잡으셨고 어떤 전략이셨을까요?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대형주도 하고 또 레버리지도 하고 인버스도 초반에 좀 했었고요. 네. 또 천일고속도 하고 동양고속도 하고 전일 상한가 간 종목들 따라잡기도 하고 상 유지된 거 내려왔을 때 좀 잡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1분봉에서 거래량 실린 거 올라가는 것도 집중하기도 하고요. 몰빵도 해보고 40%가 몰빵이죠. 네. 그리고 한 주 사가지고 이제 흐름을 좀 보는 것도 했는데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었던 우승할 수 있었던 요인은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든 스몰캡이든 이슈주든 뭐 상한가 따라잡기든 내려가는 종목의 저점에서 잡기 위한 노력보다는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집중하고 분할도 매수 하고 그다음에 또 단기 고점에서 좀 파는 전략으로 네. 계속 수익을 안정적으로 우상향 전개되다 보니까요. 결국 시장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서 주도 집중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계속 상승이 나와서 예선, 본선, 결선 모두 상위권 유지하다가 막판에 이제 또 동양고속이라든가 천일고속으로 또 시원하게 돌파 나와서 결국에는 시장 주도주로 집중했던 것이 우승의 어떤 주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2주 동안의 종목 수익률이 493%입니다. 이게 본선 예선까지 합치면 정말 몇 100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을 텐데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가장 잘하는 세 분이 바라보는 오늘 시장의 관전평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한 수부터 만나볼 텐데요. 먼저 1위를 하신 우리 안익기 대표님.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안익기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갈 놈은 간다. 갈 놈은 간다. 네. 그래요. 이게 그렇죠. 가는 종목은 가는 거죠. 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올라가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책주, 정책주. 두 번째로는 거래량 증가, 음. 세 번째로는 시장에서 이슈, 네 번째로는 실적 성장주, 그리고 외국인들 기관들 프로그램 매수하는 올라가는 종목들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시장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조금 변동성이 좀 있었었고 그리고 최근에 20일선 중심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좀 박스권 흐름이 연출되고 있잖아요. 네. 이 와중에서 오늘 뭐 스페이스X 관련된 종목들, 뭐 나노팀, 또 미래에셋 벤처 투자, 또 아주 아이비 투자, 스피어 등등. 제가 오늘 아침에 장주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어요. 네, 네. 9시 넘어가면서 제가 자 오늘 프로그램이 매수합니다. 나노팀입니다.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6% 7%대 종목이 상한가까지 시원하게 돌파 나오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 프로그램 매수한 종목들 집중하는 전략과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이제 메이저 매수주 같이 집중하고 있는데 그러한 종목들이 계속 시장에서 주도주로 집중하면서 슈팅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는 메이저들이 적극적으로 실적 성장주 그리고 정책주 위주로 집중하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로 집중만 잘하신다면 원하는 수익을 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이제 수급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요. 네. 뭐 수급은 지수는 올랐으나 그렇죠. 수급은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건 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인데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오늘 7천억 넘게 매도하는 모습이었고 기관들은 8천억 넘게 매수하는 그런 그렇죠.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들의 지금 생각, 머릿속 어떤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보실까요?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나가는 이유는 뭘까요? 외국인들이 불확실성을 좀 싫어하죠. 글로벌 시장에 지금 AI 반도체 쪽에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 뭐 버블론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오늘 또 BOJ 일본은행에서 또 금리 인상하면서 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환율에 대한 또 살짝 또 급등 나오면서 신흥 시장에서의 이제 자금 이탈 등등. 그러나 내년의 시장의 실적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선물은 또 일부 커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수 하락도 만들지 않고 슈팅도 만들지 않으면서 선물은 일부 좀 매수하고 또 주식을 좀 파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박스권의 흐름이 조금 더 전개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고 기관들은 지금 외국인들 선물 매수 가담되고 있어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또 일부
바닥에 있는 종목들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바닥주에 저점 찍고 올라가는 일부 종목들 최근에 뭐 방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 원전 일부 그다음에 또 조선 관련된 종목들도 한 번씩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계속 순환 매수 연출되면서 실적 성장주, 정책주, 메이저 매수가 움직임이 좀 있었던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또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종목들 간단하게 몇 개 좀 보게 되면은 오늘 이제 12월 19일이죠. 네, 보게 되면 오늘 네이버라든가 네. 한화 시스템, 또 SPG, 또 로봇주, 또 철도 관련된 종목 대장주,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또 삼천당 제약 등등 종목들이 또 외국인들 매수 좀 있었고요. 기관들은 SK하이닉스 저점에서 좀 매수 전략 좀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삼성전자 알테오젠 낙폭과대 저점 매수, 또 두산에너비티라든가 또 LG 넥스원 방산주 위주로 또 우주항공 섹터, 스페이스 X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매수해서 전체적으로 메이저 매수한 종목들의 좀 더 개선되는 우상향이 연출되었던 하루였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의 평가 한 주 평은 갈로면 간다라고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현 시점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가장 잘하는 1위 안인기 대표가 바라보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올해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산타랠리 아직 뭐 모르겠지만 네. 현재 분위기는 잘 모르겠으나 앞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의 전략적으로 어떤 전략으로 하는 게 가장 행복할까요? 글로벌 시장이 박스권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슈팅 나오기 좀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래서 당분간에는 4,150, 4,200을 이제 단기 또 저항권대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3,950선 정도 또 단기 저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박스권들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 대응보다는 좀 방망이 좀 짧게 쥐고 장 초반에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 프로그램 매수한 종목들 같이 검색식을 만들든 아니면 장 초반에 메이저 매수 골라내는 방법을 찾아내든 등등 전략으로 계속적으로 시장 주도주군으로 좀 더 집중하셔서 좀 짧게 단타 단기 스윙 전략을 세워가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네. 또 전략 좀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경제TV 유튜브 아침에 계속 방송 진행하면서 또 전략 드리고 안인기에 인기 종목 네 구독도 하시고 또 매일매일 또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주도주의 집중 매매로 시원한 계좌 상승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투자 전략 말씀해 주는데 이 전략으로 우승도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장에는 이런 전략이 안인기 대표는 가장 맞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인기 대표의 시장 한 수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이제 2위를 차지하신 우리 강재현 대표의 한 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재현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오늘 시장은 조정 마무리 기대를 주는 장세였다. 조정 마무리 기대를 주는 시장이었다. 이제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나 봐요. 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번 주가 너무 이슈가 많아서 그렇죠. 사실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에 대해서 경계감도 굉장히 컸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있었던 일본 토화 정책 회의, 그래서 이제 금리 인사하기로 했던 부분이 그 이후에 어떻게 방향을 틀 거냐 이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나왔던 부분, 오늘 FTSE 리밸런싱이 있던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급 이벤트까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다 마무리가 되었다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미국 증시가 또 수요일과 목요일 휴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산탈레리는 없죠. 다만 시장에서 종목별로 볼 때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불확실성은 제거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또 호재가 이제 또 없어졌기 때문에 이쪽은 좀 쉬는 모습을 보여줬다. 다만 시장에서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어저께와 오늘 이틀 동안 급락하는 모습에서 그래도 믿고 되면서 반등이 나오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쪽은 그동안 또 한동안 많이 빠졌던 쪽인데 또 반등이 또 잘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배당 기준이 들어온다는 점에서 배당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치도 형성이 되는데 이들도 오늘 반등을 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이 정말 종목별로는 흐름이 정말 잘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번 조정 폭이 깊지 않다. 그럼 각자 기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네. 보통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손바뀜이 일어난다든지 체질의 변화가 좀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시장에 대한 체질의 변화나 손바뀜에 대한 기대가 좀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약간 조금씩 계속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정이 사실 미국발 조정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또 국내 시장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이제 2달 가까이, 이번 달까지 채우면은 2달 가까이
조정을 받은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박스권 조정으로서는 충분히 받았다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조정 폭이 사실 종목마다 차이가 좀 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수는 고가 대비해서 한 7, 8% 빠졌었지만 종목별로는 굉장히 좀 크기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 조금씩 수급이 이동을 한 모습이 많이 포착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자연스럽게 시장이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주도주가 좀 바뀌는 과정 이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강재현 대표는 어느 쪽을 좀 유심히 보고 계신가?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은 말씀 안에서 힌트를 찾아보면 자동차 쪽을 좀 유심히 보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벤트 다 끝났고 이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은 결과적으로 이제 세스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에도 자동차라고는 했지만 이제 로봇 모멘텀이 같이 들어온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자꾸 드렸던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스페이스X 관련된 우주항공 관련주들을 좀 따로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가 이제 배당 관련주가 다음 주까지는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강재현 대표가 말씀해 줄 수 있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전략, 네. 어떤 전략이 가장 현명하다고 보실까요? 제가 이제 대회를 하면서 보여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원칙 자체가 분할 매도, 분할 매수가 기본 원칙입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러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종목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종목을 바로 쫓아가신 경우가 상당히 많으신데 또 문제는 그게 바닥권에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과정이 있다가 됐을 때는 또 고가에서 몰리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라는 전략을 쓰게 된다면은 특히나 진짜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한다 했을 때는 굉장히 유용하고 아직까지 시장이 완전히 상승으로 가는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시장에서 박스권을 넘어가는 과정은 딱 1월 둘째 주, 셋째 주 정도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을 좀 쓰시면서 현재 시장에서 대응을 하시면은 크게 어려울 거 없이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실 수 있다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강재현 대표의 오늘 시장에 대한 한 수 관전평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김동엽 대표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 키워드는 라면입니다. 라면이요. 네. 오늘 식음료 쪽이 떴나요? 아, 1차원적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안 2차원 되고요. 쪽으로 한번 꼬아서 생각을 해보기에 라면이라는 키워드는 너무 어렵네요. 네. 자, 라면 좋아들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죠. 뭐 특정 상표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보통 어떤 라면 좋아하시나요? 전 끓이는 라면 좋아합니다. 아, 봉지 끓이는 라면. 라면? 네. 그래요. 자,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라면 그러면 뭐 한강라면 뭐 네, 비롯해가지고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표들도 있고요. 라면이라는 걸 제가 들고 나온 건 사실 오늘 전 하루 종일 앞서서 이제 수익률대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네. 시장에 대해서 무슨 판단을 한다던가 이런 거 전에 제가 완전 좌불안석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셨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후에 막 수익률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에서 이 시간에 제가 뭘 할까 생각하다 결국은 3시 넘어서 30분 마지막 시간에 아무것도 사지 않고 매매 안 하고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아, 마음을 비우셨군요. 네. 라면 끓여 먹으면서 아무것도 매매 안 해야지 3등 할 것 같아갖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사실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뭐 개별적으로 라면을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도 주식시장에 특화된 라면이 있는 거 아세요? 특화된 라면이 있나요? 네. 뭐가 있을까요? 뭐뭐 샀더라면, 아, 뭐뭐 안 샀더라면. 이걸 내가 팔았더라면. 완전히 맨날 네. 라면 끓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저도 오늘 하루 아주 긴 시간을 지내면서 라면과의 어떤 공방도 있었지만 인생하고 투자해서 굉장히 많은 라면을 끓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보통은 주식장에서 라면 끓이지 말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만 피할 수 없다면 즐길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고요. 저 같은 경우 실생활에서 일주일에 보통 한 7번은 끓여 먹습니다. 많으면 한 10번 정도. 네. 예. 라면 전문가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또 한번 이런 거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앞서 우리 강재현 대표께도 했던 질문하고 같은 네. 질문인데 이게 이번에 수익률대를 보면서 김동현 대표의 선견지명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을 보고 뭐 미래에셋 투자증권도 그렇고요. 다양한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오히려 김동현 대표님은 상한가 가는데 그 전에 매도를 하셨어요. 더 제가- 보유했더라면 예. 상황이 확 그러니까 변했을 라면을 거예요. 제가 2주일 내내 끓였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개별적으로 미는 제 캐릭터가 있어요. 네. 베스트셀러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베스트셀러. 네. 최고로 잘 팔아드린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제가 좀 우픈 얘기지만 요새 회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파는 것만 사세요. 기가 막히게 그래요. 팔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파는 것만 얘기하거든요. 사세요라는 말이 말만큼 굉장히 종목을 잘 보시고 그러면 그 말씀인즉슨 시장에 대한 부분을 되게 잘 읽고 계시다 이렇게 또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앞서 질문하고 같은 질문입니다. 뭐 이렇게 좀 큰 폭의 조정이든 작은 폭의 조정이든 조정이 끝나고 나면 네. 시장은 변화가 손이 바뀐다든지 체질이 변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동엽 대표가 보고 계시는 다음 시장의 변화는 어느 쪽일까요? 뭐 오늘 시장에서 아침에 굉장히 코스피가 셌다가 네. 보합까지 밀렸다가 다시 이제 코스닥 중심으로 기세가 좀 살기 시작한 장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오늘 잘 아시는 대로 금융위 쪽에 이제 그 업무 보고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얘기했던 뭐 국민 성장 펀드라든가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적지 않게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빠르면 아마 내년 초쯤에 경제 성장 전략이라고 하는 어떤 로드맵을 통해 가지고 네.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중심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돼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료가 되어서 다음 주 이제 크리스마스 앞뒤로 해갖고서는 저는 코스닥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이 두는 그런 장세가 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오늘도 그 예단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김동엽 대표의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셀러 재밌네요. 내가 파는 종목만 사세요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이게 되게 네. 정말 슬픈 얘기죠. 슬픈 얘기이긴 한데 내가 재밌기도 사는 합니다. 걸 따라 사세요 이래야 말이 되는데 그렇죠. 요즘 장세를 누군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물 장세, 사물 장세. 사면 물린다고 아, 해가지고 그렇죠. 이러면은 샀다가 이제 못 참을 정도로 빠져. 이래가지고 보통 그 지지선이든 뭐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나서 그거에 터치하면 팔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가 진정 사야 될 때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드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뭐 슬프지만 그것도 역이용을 할 필요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인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구체적인 전략은 저 파는 것만 따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얘기 잠시 후에 저희도 깊이 있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이슈를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첫 번째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스페이스X가 쏘아올린 우주항공주 일제히 날았답니다. 스페이스X의 IPO 추진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국내 우주항공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국내 우주 산업과 관련 기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이번 서바이벌 우승 파트너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스페이스X가 쏘아올린 우주항공주 일제히 날았다. 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이거 안인기 대표가 준비하신 이슈인데요. 가장 궁금한 거는 일단 이게 중장기적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단기로 봐야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느냐. 이게 가장 궁금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건 잠시 후에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안인기 대표가 준비한 내용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내년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상장하겠다라고 네. 상장하겠다 정확하다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상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약 1조 달러 정도 기업 가치에서 1조 5천억 달러, 약 2,217조 정도니까 굉장히 큰 대형 회사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거기에 역대 2위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스타링크도 지금 저기도 위성 쏴 올렸기 때문에 지금 우주 인프라 구축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 이 우주에서 글로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몇몇 분들 꼽으라면 역시나 일론 머스크 아니겠어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오늘 뭐 나노팀이라든가 또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든가 아주 IB 투자, 스피어, 또 세트랙 아이라든가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뭐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등등의 종목들이 일단 첫 번째로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실적은 조금 부진할 수 있겠지만 성장성에 대한 무게가 좀 있고 두 번째로는 메이저들이 매수를 가담되고 있다는 점, 세 번째로는 역시 거래량이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정책, 그다음에 성장성, 현재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지금 이러한 뭐 상장
뭐 하기 때문에 이제 수혜를 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상장이 조금 앞당겨진다 하더라도 수혜를 볼 것이고 조금 뒤늦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약간 횡보했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향후 이 로봇에서 이제 로봇도 좋아요. 괜찮아요. 로봇에서 방산 혹은 우주항공 섹터로 넘어가는 성장성에 대한 이런 지표가 넘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고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보스턴 컨설팅 매트리스 그룹에서 이 성장성은 무궁무진한데 수익이 작은 종목들이 이제 퀘스천 마크가 붙는데 이게 수익만 받쳐준다면 라이징 스타로 넘어가면서 시장 주도주로 이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오늘 장중에 공개 방송 때 뭐 나노팀이라든가 미래에셋 또 생명 이 미래에셋 투자 벤처 투자도 제가 이제 아침에 또 괜찮다 전략 들어가고 또 검색식도 나왔는데 또 슈팅이 나오는 거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뭐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물론 내릴 수도 있겠지만 내렸다가도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래서 지그재그식 우상향 연출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력 갖고 주시하시면서 뭐 매매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인기 대표의 이슈 만나봤는데요. 저희가 추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세 분의 의견을 한번 OX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이 우주항공 쪽에 대해서 이거 중장기적 관점으로 봐도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일단 이거 테마성으로 좀 짧게 단기로 봐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중장기적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주항공 기업의 직접 간접적 수혜가 기대가 된다. 두 번째, 밸류에이션 기준이 형성이 된다. 세 번째, 우주 프로젝트 집행이 가속화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아니다, 이거 좀 짧게 단기로 보여야 된다. 테마성으로 봐야 된다. 그 이유는 국내 항공 우주 기업의 경우는 방산 매출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좀 장기보다는 단기로 봐야 된다는 의견이 있긴 합니다. 세 분은 과연 어느 의견을 갖고 계실지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본다. O 아니다. 이건 또 테마성이나 단기 또는 기타 의견은 X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 하나, 둘, 셋. 세 분 다 O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럼 안인기 대표님, 네. 전략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오늘 보면은 소재를 납품한 나노팀과 스피어 지분 투자로 연결된 미래에셋 벤처 투자. 좋았습니다. 네. 미래에셋 벤처 투자 우리 김동현 대표 계시지만 상한가도 기록을 했고요. 네. 좋았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가야지 우주항공주를 제대로 우리가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주가가 올라갈 적에 상승이 이제 5파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슈팅 나온 다음에 결국 내려오는 흐름이 연출되는데 지금 우주항공 섹터에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 1파동 시작되는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한번 꺾였다가 올라가는 3파동 시작되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3파동 진행되는 구간이라면 한 번 더 눌렸다가 또 한 번 슈팅 나올 수 있는 5파동까지 연출될 수 있어서 저는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든가 또 나노팀이라든가 최근에 네. 몇몇 종목들에 대해서는 쫓아가면은 또 단기 고점에서 또 물리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 충분히 조정 나오거나 눌릴 때 그때 또 매수하셨다가 시원하게 또 올라갈 때 고점 매도 치시고 그다음 또 눌릴 때 한 번 또 매수했다가 고점 매도 전략으로 5파동 또는 7파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테마 대장주로 조금 더 집중하시는 전략이 맞는데 여기 사실 쉬운 건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관심 종목 잘 세팅을 시켜놓고선 한 10개 이상의 종목 중에서 가장 거래량 많이 실리면서 올라가는 종목이 그날 주도주, 다음 날까지 주도주이기 때문에 장대 양봉 뜨는 올라가는 시점에서의 좀 더 공격적인 매매 전략으로 짧게 대응하신다면 짧게도 먹고 중장기적으로도 먹고 그다음에 이제 대장주만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3등, 4등주는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저도 네. 오늘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매매했고 또 나노팀도 매매해서 또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 좀 드리긴 했었는데요. 대장주는 그러면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 쪽하고 나노팀. 나노팀 이게 두 개로 두 개. 보고 네. 계시죠? 네.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어저께 상을 갖고 오늘 이제 장대 양봉 3개째 뜨고요. 나노팀은 오늘 이제 강하게 또 밀어붙여서 상한가를 갔으니까 같이 둘이 여기 지금 차트가 미래에셋 벤처 투자죠. 이렇게 네, 또 네. 양봉 3개째 뜨면 약간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경계감이 좀 있습니다. 한 번 더 갈 것을 기대하고요. 나노팀은 한 번 더 이렇게 또 올라온 상태에서 눌렸다가 또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다음 주 내내 또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는 전략. 다만 고점에서 메이저가 매도 치거나 아니면 또 슈팅 나오고 또 내려오는 경우는 좀 있기 때문에 네. 분봉의 모습을 보면서 추세 추종 매매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만나봤는데요. 뭐 추가적으로 첨언의 말씀 하실 분 있으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실까요?
아주 간단하게 네,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네. 사실 어제 제가 갖고 나온 이슈가 또 우주항공이었는데 그렇죠. 오늘까지 기세가 계속 됐습니다만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누구냐? 세계에서 최고 부자. 머스크잖아요. 머스크가 지금 1조 달러 보너스를 받느냐 아니냐의 프로젝트에 지금 목매고 있는데 그걸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주항공 쪽에 있어서 뭐 화성에 뭘 보내든지 몇 명을 안착을 시키든지 그런 이슈도 전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네. 앨런 머스크가 어저께 X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인류의 어떤 대변혁을 위해선 우주랑 로봇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의 말을 무시할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세계 최고의 부자가 얘기하는데 그런 관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이것도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국내 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우주항공 쪽. 이게 지금 스페이스 X 관련, 스페이스 X가 쏘아올린 우주항공주라고 헤드라인이 뽑을 정도로 스페이스 X가 IPO 추진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이 분미. 우리 국내 종목들에게는 그렇게 많이 녹여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대장주는 존재하지만 우리가 좀 뭐라고 할까요? 창의력을 발휘한다든지 혹은 우리가 몰랐던 부분에 뭐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그런 게 안 나왔나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래요, 말씀. 네. 네. 나노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동화 열관리 소재 기업으로 X항형 이 방열 소재를 스페이스X에 지금 납품을 네, 그렇죠. 했던 이력이 좀 있고 그리고 스피어도 좀 특수합금 소재를 또 스페이스X에 납품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스페이스X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계속 수혜를 볼 수 있겠고 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방산주 쪽에서 뭐 LIG 넥스원이라든가 하나 시스템 이런 종목들도 그쪽도 연결이 되어 있나요? 그럼요. 같이 우주항공 그다음에 방산 그다음에 저궤도 위성 네. 인공위성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아마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올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의 종목들이 스몰캡 뭐 잡주 이런 건 말고 어느 정도 네. 볼륨이 있는 종목들 이 시장 조합이 높은 종목들은 그래요.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스페이스X가 쏘아올린 우주항공주 일제히 날았다라는 헤드라인 저희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이어서 만나보시죠. 트럼프 우주의 핵무기 원자로 배치 행정명령 서명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주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우주의 핵무기와 핵발전 원자로를 배치한다는 구상이 담겼는데요. 이와 관련한 업종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이번 서바이벌 우승 파트너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요. 트럼프 우주의 핵무기 원자로 배치 행정명령 서명. 무섭네요. 뭐 말만 들어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뭐 살짝 언급을 해줬지만 정리를 다시 한번 도와드리면 행정명령에는요. 2028년까지 500억 달러를 우주 분야에 투자를 하고 두 번째로는 유인 달 탐사 그리고 다음은 또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 그리고 네 번째는 달 전력망 원자로 배치 그리고 화성 탐사 전초기지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근데 시장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달과 지구 사이에 핵무기를 배치하겠다.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이 내용이잖아요. 글쎄요, 이게 과연 어떤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여러 가지가 좀 궁금한데 이거는 강재현 대표가 준비한 이슈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볼까요? 방금 좀 전에 이제 스페이스X 갖고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그 부분도 이제 우주 개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트럼프의 행정명령 서명이라는 부분이 그 전에 로봇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요즘 서명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우주 관련해서 이제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우주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미국이 먼저 선두적으로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약간 헤게모니를 가져가겠다 막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미국에서 이 행정명령이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시장이 한 번씩 요동을 칩니다. 우리가 이제 바이든 정부 때 가장 크게 있었던 게 IRA 법안 서명이었거든요. 네. 이걸 시작을 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성장 기대감부터 자동차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크게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서명을 했다라는 부분이 결국 우주라는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크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국내에서도 이쪽 관련된 산업들이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이나 네. 뭐 낙수 효과도 좋고요. 우리는 그럼 어느 쪽 섹터를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 건지, 이게 우주항공 쪽을 봐야 되는 건지, 좀 나는 방산 쪽을 봐야 되는 건지, 뭐 여러 가지가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앞서 네. 이야기가 좀 결은 비슷할 것 같은데 대표님 의견이 들어보겠습니다. 좀 더 앞서 이제 얘기 나오셨던 분들은 이제 스페이스X 관련해서 그렇죠. 납품하는 회사라든지 이제 아니면 투자를 한 회사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납품 비율이 굉장히 작습니다. 우선은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거는 약간 테마성 쪽에 좀 무게가 좀 실린다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오늘 시장에서 강세 띄었던 업종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이런 쪽이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국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방원이라고 하면서 앞전부터 이제 강세 띄었었던 이쪽 섹터가 사실 요즘 모멘텀이 없었거든요. 새롭게 신규 모멘텀 없이 기존의 마스가라는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미 주가 다 반영했어. 이런 관점에서 모멘텀이 없었는데 이게 새롭게 모멘텀 하나 만들었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방산이라든지 이제 조선이나 이쪽이 우리가 나로를 쏘아 올릴 때 다 이쪽 연관해서 기술력을 갖고 있고 실제로 쏘아 올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달 쪽에 대해서 뭐 탐사 기지를 보낸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적인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역시 우주개발 사업도 앞으로 우리나라도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이 보고 있는 섹터를 정확히 말하면은 우주항공 쪽 섹터와 아까 네. 말한 조선과 방산 요 섹터를 이렇게 묶어서 보신다는 거죠. 조방원에서 원자를 빼고 조방우 이렇게 가는 건가요? 근데 이제 거의 영역이 비슷합니다. 이 회사들이 네. 기술력 이게 우리가 조선이나 미사일 방산이 다 어차피 로켓이라든지 연료라든지 그렇죠. 것들이 로켓을 쏘는데 그 네. 위에다가 폭탄을 달면은 그게 핵폭탄이 되는 거고요. 네. 위성을 달면은 그렇죠. 인공위성을 띄우게 되는 거고요. 똑같은 거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네. 될 수 있으면은 이제 매출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 기술력이 좀 더 집중이 되어 있는 회사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중공업계열이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전 될 수 있으면 조선보다는 방산 쪽에서 미사일 관련된 위성 관련된 LIG 넥스원이라든지 LIG 넥스원. 아니면 하나시스템 이런 쪽이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럼 요즘 방산 섹터 쪽에 있는 종목들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위치도 좀 궁금하고요. 한동안 굉장히 뜨거웠다고 저희가 방산을 좀 등한시했던 AI가 판을 치는 덕에 방산을 좀 등한시했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궁금합니다. 네, 별로 안 좋습니다. 방산 쪽이.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차트를 한번 잡아주시면은 네. 보면서 설명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가 많이 빠지고 반등하고 하는데 문제는 위에 매물이 너무 많이 쌓였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 상승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케이스가 되고 있고 현대 롯데 역시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좋게 나오면서 좋았던 흐름이 있었는데 문제는 현대 롯데도 현재는 박스권의 하단자에선 지지가 되지만 위에 매물 맞고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모멘텀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 그 위에 매물을 소화하기도 단시간에 쉽지가 않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오늘 이제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네. 그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 오늘 강하게 반등했는데 이쪽은 올해 상반기에 고가를 만들고 굉장히 오랫동안 쉬었던 그런 케이스인데 이쪽은 이제 박스권의 중간 마디를 올라탔는데 위에 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좋은 쪽. 근데 반대로 다른 방산주 같은 경우는 위에 매물이 좀 많기 때문에 이쪽은 밑에서 모아간다 전략은 괜찮은데 지금 뭐 바로 적극적으로 매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좀 적극적으로 매매할 때는 아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보실까요? 조바원 쪽은 제가 볼 때는 1월 중순 이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1월 같고요. 중순 이후로. 다만 이제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하나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라도 바로 보셔야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우주 핵 무기 원자로 배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트럼프 대통령에 관련된 이슈 이야기 나눠봤는데 뭐 첨언하실 내용 있으시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실까요? 없습니다. 우리 김동현 대표님도 첨언 없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 만나보고 계속해서 다음 이슈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코스닥에 연기금 진입 판 깔아준다. 청년 취약계층엔 3에서 6% 금리입니다.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본격 추진합니다. 또 이와 함께 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요. 상장과 퇴출 기준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변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번 시즌 우승 파트너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이번 이슈는 코스닥의 연기금 진입 판 깔아준다라는 헤드라인을 갖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슈는 우리 김동엽 대표가 준비하신 이슈거든요. 네.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거 보면서 코스닥의 연기금 진입에 판을 깔아준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정책이 나올 것이고 큰 자금이 또 들어올 것이고 그거에 따라 어떤 시장은 어떤 반응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도 여러 가지가 좀 궁금해지는 내용인데 먼저 김동엽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최근에 언제 나왔냐 생각해 보면 약 8년 전에 한번 나온 적이 8년 전에 있습니다. 나왔었나요? 그때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날아가서 코스피만 쭉쭉 오르다 보니까 그때도 이제 코스닥이 소외됐다 이러면서 대책이 나왔었는데 계절적으로는 아주 유사해요. 11월 달 정도부터 운이 띄어지고 나서 12월 정도 하반기에 후반부에 나오고 1월 달, 2월 달에서 코스닥 시장이 좀 강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8년 만에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라는 것이 이제 운이 띄어지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초에 경제 성장 전략이라고 하는 큰 로드맵에서 이런 얘기들이 들어올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관점이에요. 하나는 이제 코스닥 중심으로 뭔가 이제 판을 깔아준다는 게 하나가 있고, 네. 하나는 이번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국민성장 펀드가 연 30조 규모로 해서 5년 동안 150조 규모로 이제 설정이 되는데 거기에서 일부 지금 뭐 처음에 이제 투자 들어가는 그런 대상들이 아무래도 코스닥에 연관이 돼 있는 아이트라든가 BT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주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나오면 어제 같은 경우 이미 그 코스닥 무슨 뭐 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약간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네네. 있었거든요. 이번엔 진짜 좀 제대로 살려보려고 하나 보다 이런 게 있고요. 아까도 잠깐 브리핑이 있었지만 일단은 좋은 기업들은 기술 특례로 상장을 많이 시키는데 또 나가는 것도 엄청 쉽게 만들어 놓겠다라는 얘기라서 지금 코스닥의 고질적인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들어오는 것도 쉬운데 나가는 건 너무 안 나가게 만들어 놔가지고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쉽게 하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또 이제 우량 뭐 코스닥 종목으로 좀 몰릴 수 있게 네.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고 코스닥 중심의 뭐 펀드라든가 이런데 장기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좀 더 주겠다던가 이제 제일 골자는 지금 자막이 나옵니다만 연기금 쪽에 코스닥 그 비중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규정상 3%가 넘으면 안 되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그걸 지금 최대 5%까지 열어준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 식의 기준을 5%까지 열어준다. 네, 네. 그런 식으로 열어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돼서 발표가 되게 되면 코스닥에 대해서 뭔가 좀 선침해라든가 입도선매가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그 김동엽 대표에게 질문을 드리기 전에 세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이 뭐 나온 게 아니라 계속 이런 방향성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방향성, 이런 추진 방안들 지금 보면은 연기금의 코스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평가 기준을 완화해주고 성장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그리고 상장 및 퇴출 기준을 개선을 하는 뭐 그리고 코스닥 혁신 방안을 위해서 본격 좀 추진을 해보겠다 이런 정부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금은 이제는 코스닥이다. 코스닥을 지금부터 봐야 된다. 시점은 지금이다. 아니다. 요거 정책 나오고 확인되고 가도 충분히 늦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아니지 않을까? 혹은 다른 기타 모든 의견은 X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코스닥이다는 O입니다. 세 분의 의견 하나, 둘, 셋. 두 분은 O인데 우리 강지현 대표는 X입니다. X 의견 짧게 들어볼까요? 정책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시장 자체가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유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 요인들이 좀 없어지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내년 시장을 우리 생각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내년을 볼 때 단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코스닥이 정책 모멘텀이 돌긴 했지만 이미 정책 모멘텀이 들어와서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 GDP 성장률까지도 감안했을 때는 그래요.
아무래도 코스피가 좀 더 우위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우위를 좀 더 가져가고 코스닥은 그 이유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비슷하게 가도 그래도 코스피가 좀 더 우위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김종현 대표님 오늘 이 이슈를 가져와 주셨고 지금은 코스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뭐라고 할까요? 전망은 들어봐서 투자 전략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어떤 전략으로 코스닥에 대한 이런 수혜를 가장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너무 당연한 결과인데 대형주에 특화되어 있는 우리 강재원 대표님 같은 경우는 X를 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분한테 O를 기대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예. 저같이 이렇게 개잡주 스타일은 당연히 코스닥 중심으로 계속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그래요.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제가 통칭해서 뭐 개자를 붙여서 죄송한데 코스닥도 좋은 종목 꽤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아직 이제 숫자가 빈곤하다 보니까 잡주로 많이 좀 묶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안타깝고 그런 세간의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코스닥의 재탄생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이라서 말씀대로 뭐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올해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해서 2배 올랐으니까 그것들을 좀 키 맞추게 하는 과정들은 내년도에는 조금 더 속도감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의 관전평부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까지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시즌3 우승자들이 선택한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던 시간입니다.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가장 잘하는 세 분이 선택하신 지금 바로 봐야 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1분기까지 봐야 되는 종목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위 우리 안인기 대표님. 네.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1분기까지입니다. 먼저 선정 기준 짧게 들어볼까요? 실적 성장주, 네, 글로벌 기대감, 기대감. 좋습니다. 우상향, 우상향, 돌파.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인기 대표가 생각하고 계신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안인기 대표의 탑픽 종목은 삼천당 제약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눈 건강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황반변성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지금 현재 독일, 스페인, 이태리,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점권 또 공급 계약을 이미 맺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만제라든가 안과용제, 이 옵투스 제약을 비중을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비만 당뇨 치료제부터 해가지고 내년에 또 1월달에 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계속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진출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과정.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최근에는 시장 좀 막혀 있어가지고 좀 지루한 모습입니다만은 지난번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거래량 실리면서 양봉이 떴단 말이죠. 이렇게 거래량 증가 양봉. 그래서 지금 2달 가까이 횡보하고 있는데 이번에 외국인들한테 매수가 가담되고 있어가지고 의미 있는 상승. 그래서 한 번 더 간다면은 지난번 고점대인 28만 8천 원대까지는 무난한 상승 기대보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인기 대표 내 마음속의 탑픽은 삼청단 제약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자, 안인기 대표님 저희 방송이 마치자마자 온라인 무료 방송 있으시죠? 그렇죠. 우승자의 온라인 무료 방송.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됩니다. 제가 종목 수익률이 490% 이상 전개되었고요. 493%, 네. 그리고 안정적인 우상향, 개별주, 대형주, 중형주 추세 우상향, 거기다 조건 검색까지 갖춰놔가지고 계속적으로 계좌가 슈팅 나오면서 이번에 우승을 했죠. 그래서 우승의 매매 내역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무료 신청을 해가지고요. 네, 또 저랑 같이 또 한 번 정도 같이 매매도 하시고 네. 무료 특강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신 분들 여태까지 주식하면서 정말 와 이렇게 계좌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구나 아마 신세계를 경험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시원한 계좌 상승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승자의 선물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잠시 후에 무료 방송 소개 도와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강재원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봐야 되는데 1분기까지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선정 기준부터 들어볼까요? 세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세 가지 모멘텀. 네, 방산, 조선, 우주항공.
세 가지를 한 종목에 품고 있어요. 네. 교집합 종목이네요. 자, 과연 어떤 종목일지 우리 강재현 대표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강재현 대표의 탑픽 종목은요, 하나 시스템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하나 시스템이 이제 오늘 좀 가파르게 올라오긴 했는데 사실 이제 하나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다른 방산주 대비해서 굉장히 쌉니다. 근데 그동안 쌌던 이유가 방산이나 조선 쪽에서 아주 의미 있는 실적 성장을 보이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주항공이라는 부분에서는 월등하게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번에 한번 윗자리가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하나시스템이 장기 박스입니다. 장기 박스를 만드는 동안에서 이제 연기금이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해서 매집이 들어왔고요. 가장 중요했던 라인 때 이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때 눌림으로서 한번 자리 줄 텐데 이 자리 주고 난 다음에 윗자리 넘어가면은 연준 신고가 자리 때 간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때가 굉장히 좋은 매수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 강재현 대표의 내 마음속에 탑픽 종목 1분기까지 봐야 되는 종목으로 하나 시스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강재현 대표 수익률 대비 2위를 차지하셨고요. 오늘 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이 잠시 후 11시 50분부터 네. 시간이 참 얄궂습니다. 그렇죠? 11시 50분입니다. 네. 약 한 1시간 반 이후에 시작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지금 이제 사실 미증시를 이 시간대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네. 그러니까 미증시는 사실 불안합니다. 오늘 옵션 만기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현재 지수 방향은 굉장히 좀 모호합니다. 그런데 종목들 방향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그 좋은 종목들을 하나씩 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50분 온라인 무료 방송 말씀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김동엽 대표의 이제 탑픽 종목을 살펴볼 텐데 먼저 선정 기준부터 들어볼까요? 선정 기준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팔았다. 야, 이거보다 좋은 기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렇다면 김동엽 대표가 판 내 마음속에 탑픽 종목 1분기까지 봐야 되는 종목 공개합니다. 자, S2W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읽지도 못하세요. 네,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S2W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이거 3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네. 오늘 몇 달 내로는 신고가를 내면서 강하게 수급도 들어왔고 내년도 턴어라운드 가능성도 있고 엊그저께 그리스 정부 보안 시장에 새롭게 진출해서 EU 표준에 맞춰가는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어서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릴 때 종목 안에 앞에다가 K자 붙이기 어렵다고 했는데 K 팔란티어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을 기업으로 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팔았다라는 호재와 함께 다음 주 급등을 노려볼 수 있고 내년도는 더욱더 보안에 대한 이슈가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올해도 뻥뻥 그 해킹 이슈가 많았는데 내년도 더 고도화된 AI 시장에서 보안이 훨씬 중요한 테마이자 이슈가 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S2W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드리겠습니다. SW를 그때 매수하셨다가 매도하신 이유는 뭐 연유가 뭘까요? 그때 뭐 오늘 팔았어요. 오늘 예, 약수익 낮길래 팔았는데 네. 팔고 나서 한 3,000원 올랐습니다.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아니, 저는 정확하다니까요. 지금. 그러네요. 그래요. 그러네. 그래요. 이거 지금 저는 정확하다고 하시니까 네.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S2W 내가 팔았다라는 호재와 함께 우리 김동엽 대표의 내 마음속에 탑픽 종목 1분기까지 봐야 되는 종목으로 소개 도와드렸습니다. 자, 우리 수상을 하신 김동엽 대표도 오늘 이 방송이 끝난 후에 네. 방송에서 못한 온라인 무료 방송 있으십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네, 오늘 뭐 옆에 우리 안인계 대표님이 동시간대 하시는데 1등 방에 다 가시겠지. 초란 3등 방에 누가 오시겠습니까마는 네. 이 시간에는 다음 주부터는 산타랠리가 시작된다고 보고 산타클로스의 그 마차를 끌 루돌프는 누가 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그래요. 또 궁금하신 거 있을 거예요. 네. 다음 주에는 무엇을 팔 것인가 이런 것들에 궁금하신 분들은 왕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김동엽 대표가 8종목은 무엇이가 이거 히트 칠 것 같다라는 예상이 좀 들긴 하는데 좋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진짜 주식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우리 안인기, 강재영, 김동엽 세 분의 얼굴이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가셔서 알찬 정보 좋은 내용들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인기 대표, 김동엽 대표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강재현 대표는 잠시 후 11시 50분부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또 세 분이 준비하신 선물들도 이제 다음 주부터 쏟아지기 시작하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온 매매전쟁 대국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과 무료 방송 안내까지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저희는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가장 잘하는 시즌3 우승자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 감사합니다.